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매도인이 물건을 내놓거나 아니면 가격 협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빌딩을 사고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과 어쩔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어떨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인이 말하는 거짓말, 의도된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뭐 그런 가장 많이 하는 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나는 급하지 않다입니다. 생각보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급하지 않다는 말이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꼭 이 금액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깎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그거를 은연중에 얘기하는 방어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예전에 이제 가로수길에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시세는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이분은 130억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2년 3년이든 기다릴 수 있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120, 30억이 시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또 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또 금액을 150억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시세보다 한 20, 30% 또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을 반복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분은 못 파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뭐 가로수길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팔고 싶어서 계속 연락은 오는데 제가 거래를 못 해드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무래도 협상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뭐 권장할 수 있는 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을 무시하는 것은 또 이건 완전 다른 얘기 같으세요. 그러니까 빌딩 매매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반해서 매수인들은 늘 하는 얘기가 완전 상반됩니다. 언제나 급매를 찾으세요. 그래서 늘 급매 없나요를 물어보시고 매도인들은 나는 급하지 않아요를 이제 계속 외치시는 거죠. 이제는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도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내 건물이 제일 좋아입니다. 이 멘트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완전 기적의 논리인데 건물주께서 이면의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뭐 대로변보다 이면 상권이 좋아서 더 좋다 라는 논리를 펴시고요. 아니면 건물 땅이 좀 작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계시면 너무 넓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내 건물 사이즈가 딱 좋다 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하세요. 내 건물이 항상 완벽하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뭐 매수인이 아마 다음에 매도인이 되셔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매도인이 진짜로 그걸 몰라서 그런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자부심은 되게 중요하세요. 근데 이 자부심하고 객관적인 평가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거래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논현동에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리모델링을 굉장히 이쁘게 잘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부를 먼저 보고 고객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시간상 그러지를 못하고 그분 말만 믿고 내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건물을 보는 순간 저 너무 놀래가지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연신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뭐 기둥도 많고 리모델링이 거의 안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뭐 시멘트 바닥에다가 천장도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너무 매수인한테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연신하고 뭐 얼굴이 좀 붉어져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자기 주관적인 그런 것만 주장을 하시면 사실은 거래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매수인들은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다르네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요즘은 이제 뭐 로드뷰라든지 동영상으로 처음에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유동인구라든지 뭐 이렇게 화면상으로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 대해서 느껴다 보면 사진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현장에 가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작년에 나한테 이만큼 준다는 고객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5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작년에 나한테 200억에 사라고 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내가 고민하면서 안 팔았어 라고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속으로는 사실은 그때 파셨어야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싶죠. 근데 뭐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부 이제 몰지각한 부동산들에서 이렇게 좀 매물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혹해야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건물주들께서는 이게 진짜 오퍼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건물 가격이 그렇다라고 믿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의도치 않은 거짓말이 되는데 이렇게 이 가격을 믿어버리면 사실은 거래는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매수인들은 아무리
금매를 갖다 줘도 무조건 비싸다, 깎아주세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세요. 이게 금매면 시세에 맞으면 이거는 깎지 않고 잡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인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의도치 않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아셔야 가격을 내고 하실 때도 유리하고 건물을 사실 때도 유리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현장의 감각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